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한번 동남아에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좀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뭐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태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태국을 방문하려고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는 태국의 인접 국가들, 뭐 미얀마랄지 라오스, 캄보디아를 가는 어떤 통로로서 태국을 많이 요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는 인접한 국가면서도 물론 베트남하고도 또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으면서도 약간의 좀 민족성이랄지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땅은 무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꽃보다 할배인가요? 그분들이 이제 라오스를 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라오스를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왕비행 혹은 방뱅이라는 곳이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아무튼 땅은 무지 넓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사실 볼 거라고는 또 관광지 내지 사원 절인데 절도 제가 볼 때는 태국이나 미얀마는 특히 미얀마는 제가 좋아하는 금을 칠해놨고 태국도 좀 약간 절이 사원이죠. 화려한데 저 라오스의 사원은 심지어 저는 시멘트로 만든 불상도 봤어요. 그렇게 뭐 태국이랄지 미얀마에 비해서 사원이 그렇게 뛰어나다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를 믿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축물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엔티안이죠. 비엔티안에 심지어 뭐 10년 전만 해도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흙길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뜬 그 문을 하나 세워놨는데 시멘트예요. 사실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느냐? 일단은 이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라오스와 태국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비엔티아는 그러한 그 메콩강 그 언저리에 있는 거죠. 그 비엔티안의 건너편에 이산이라는 태국에서 상당히 큰 지방인데 지역이죠. 태국에서 좀 약간의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는 곳입니다. 즉 그 이산이라는 지역이 약간 어떻게 보면 말도 좀 이산 자체 말도 있어요. 태국말하고 좀 틀리죠. 근데 당연히 이산 사람들은 당연히 태국말도 하고 자기네 이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라오스는 라오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태국 지역 내에서 차별을 받고 약간 그 열등 글쎄요. 아무튼 그런 차별대를 받는 이산 사람들이 라오스를 건너오거나 하게 되면은 아주 우등민족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뭐 컴퓨터랄지 등등 똑똑한 사람들은 이산에서 라오로 와가지고 일을 하다 다시 또 자기 이산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오스를 가면은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이랄지 어떤 그 명승지 개념은 사실 볼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인데 자연은 왕비행 혹은 방백이라는 뭐 서양 배낭각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가서 강에서 이제 뭐 수영도 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술도 먹고 뭐 그러죠. 젊은 친구들, 서양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꽃보다 할배 덕분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리프팅도 하고, 뛰어도 들고, 또 멋있는 자연 경관도 보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다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콩강이 있고 메콩강의 저 건너편은 이산이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비엔티안이고 비엔티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방비엔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루앙프라방이라고 유적지가 있긴 하죠. 거기 가가지고 또 우리나라 경주식으로 또 유적지도 보고 볼 수 있죠. 다시 질문이 쏟아집니다.
라오스를 왜 가지? 왜 가지?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도시 지역보다는 어, 시골 지역이 더 착하죠. 그리고 라오스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문명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일종의 고산족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과거에 무항싱이라고 있는데요. 무항싱이 과거에는 이제 전 세계 마약쟁이들,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보면 뭐 싼 마약을 뭐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하니까 한 10년 전 이상에는 전 세계 마약쟁이들이 이제 글로 몰려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배낭여행객들이죠. 소문이 몰려들었었고, 최근에는 그 무항싱 위쪽에 고산족들 마을이 있는데 그 고산족들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일단은 라오스의 가장 그 북단쪽에 무항싱이라는 곳을 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서 나름대로 마약쟁이들은 마약하러 가고 고산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산족을 가고 또 그쪽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라오스의 위에 국가들이죠. 가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오스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으니까 여기서 뭔가 공업이랄지 어떤 그 제조업이랄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도대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사람들은 착합니다.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그래도 재밌는 게 라오가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북한하고 친합니다. 아마 그 라오의 국가명 안에도 사회주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과거에 라오 대통령하고 김일성인가 아무튼 뭐 친해가지고 라오에 가면은 또 북한 거리도 있고 또 북한 어떤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라오스를 가게 되면은 달리 말하면은 어떤 그 자연하고 그 다음에 약간 문명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그거 되겠죠. 그 다음에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일겸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비엔티안을 이제 자주 갔었는데 재밌는 일화가 비엔티안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설사에 걸렸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가가지고 맥주도 잘 안 맥주를 먹는데 맥주에 얼음을 잘 타서 먹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맥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라오 비어가 맛있습니다. 미얀마 비어도 맛있어요. 우리나라 맥주가 참 맛이 없어요. 거기 비하면은 참 라오 비어도 시켜보서 드셔보면은 먹을만 합니다. 라오도 옛날에 아마 유럽의 식민지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오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또 이상하게 설사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을 파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엔티안에 가면은 그 여행객 거리에 한국인 분이 하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도 약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대사관을 갔어요. 대사관 가서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 분이 저한테 좋은 처방을 내렸어요. 약 먹지 말고 그냥 쏟아내세요. 독은 몸 밖으로 내뱉는 게 최선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 같아서 열심히 맥주도 먹었습니다. 쏟아내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비엔티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라오스 사람들 이렇게 봤어요. 보고 재밌는 게 이제 라오의 어떤 시장의 쇼핑몰 같은 데서 한국 분이 하는 조그만 분식점도 봤습니다. 라오까지 우리나라 사람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고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문명도 태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떨어졌고 그 기반 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모험적이거나 내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음식점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다만 최근에 꽃보다 할배 덕분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죠. 그리고 요즘 진해연과 몇 개 그 저가항공사들이 비엔티안으로 출항이 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한국 분들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산 지역과 근접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적고 땅은 넓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엔티안의 루프탑이라 그러죠. 비엔티안 거리에 메콩강을 마주보고 한 4, 5층 정도 건물에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루프탑이라 그래가지고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게끔 그런 카페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메콩강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뭐 라오비어 한 잔 먹고 또 라오 음식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접한 캄보디아는 또 분위기가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 70년대에 뭐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은 캄보디아도 지네들끼리 많이 죽였죠. 즉 어떻게 보면은 라오스 사람들은 온순하고 착한고 좀 생긴 것도 똥똥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쟁을 한번 겪고 나니까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카롭다는 면이 베트남도 많이 그렇고 제가 90년대 중반 정도에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에서 이 베트남 음식점을 갔습니다. 근데 베트남 음식점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보트 피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서빙도 하고 음식 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눈빛이 일반적인 동양인들의 눈빛하고 좀 틀렸습니다. 이제 제 느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겪고 어떤 그 참혹한 속에서 살아서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 겪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러하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갱들이 어떤 여러 가지 갱 옛날부터 유명했죠. 뭐 마피아서부터 이태리 처음에 유태인 갱들도 있었고 뭐 잉글랜드 갱, 뭐 이탈리아 갱, 마피아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국 갱들이 상당히 이제 그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중국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은 다음날 그 사람 목을 막 차이나타운 문에 보통 각종 차이나타운을 가면은 중국 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멋있게 문 하나 쳐놓죠. 거기다 걸어놓는다 식으로 중국 갱들이 상당히 그 무섭고 단결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갱은 뭐 요즘 한국 갱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을 뜯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욕을 많이 먹는 또 세력도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데 중국 갱들도 건드리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 바로 베트남 갱들이라 그럽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거를 받고 뭐 죽여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잔혹한 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그래서 중국 갱들도 베트남 갱들은 미국에서죠. 안 건드린다고 합니다. 애들이 워낙 독하니까. 그런데 캄보디아도 내전을 겪었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낮았지만은 뭐 지뢰도 있고 쉽게 말해서 문명화된 지역 좀 벗어나면 지뢰가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총기가 아직도 그렇게 완전히 불법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유통되는 총기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한번 이 참혹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캄보디아 사람은 착합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또 불교도 믿고 인성은 착하죠. 다만 어떤 그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인한 면들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오스에 비해서 훨씬 공업화가 됐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그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제조업도 많이 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뭐 섬유랄지 뭐 가방 등등 많이 있죠. 그리고 프놈펜만 가도 교민 잡지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은행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반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를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때문에도 많이 가죠. 이것도 이제 사다지만 저는 앙코르와트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굳이 앙코르와트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인 거죠. 저는 어떤 관광지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람 인터넷 뭐 블로그나 뭐 내지는 사진을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풍습, 음식 또 그 나라 어떤 그 정치, 역사 뭐 이런 진짜로 살아 부대끼는 시장 장터 뭐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앙코르와트는 안 가고 푸놈펜을 이제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푸놈펜 당연히 어떤 그 부익부 빈익빈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심합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해가지고 뭐 이제 각자가 좀 뭐 틀린 바도 있지만은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쟁의 상처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있고 라오스에 비해서는 훨씬 좀 인프라랄지 인구랄지 밀집되어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는 라오스보다는 좀 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라오스를 가면은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이 집단 춤을 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어로빅도 아니고 아무튼 나이트클럽에서 각자 춤을 추지 않고 또 집단 군무를 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은 없고 이제 각자 이제 즐기면서 춤도 추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로 인접 국가인데도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틀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도 당연히 메콩강이 있죠. 강이 흐르죠. 또 젖줄입니다.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이제 푸놈펜에 가면은 이제 해질 무렵에 석양에 온갖 푸놈펜의 젊은이들이 메콩 강변으로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거기 뭐 당연히 주위에는 바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하죠. 그때 제가 좀 가슴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가슴이 아린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혼자 와서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식당에서 아내에게 답답해서 이 창가죠. 그렇다면 창가에서 유리창 안에서 에어컨 하에서 좀 푸놈펜 전통 요리죠. 캄보디아 요리입니다. 어떤 메콩강에서 나오는 생선을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 약간 매운 양념을 해가지고 나온 거에다가 캄보디아 맥주를 먹으면서 있었는데 아기를 업은 어떤 젊은 엄마가 유리창 바깥에서 바로 제가 먹는 거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침을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뭐 이렇게 아련했습니다. 이제 또 사담이지만 저는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속된 말로 거지죠. 한테 절대로 돈을 안 줍니다. 예, 대부분의 필리핀에 있는 거지들은 직업형 거지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단으로 뭐 강 밑에 다리 밑에 옛날에 우리나라 청계천에 수포교라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거주하면 음악 같은 거주하면서 보스가 있고 보스가 쫙 거지들을 풀고 당연히 등에 업은 갓난아이가 본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금하고 자기 일당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는 절대로 거지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뭐 유리창 넘어 있는 분한테 어떻게 돈을 주고 할 만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먹는 거를 보면서 조금 제 가슴이 조금 아련했던 뭐 그런 기억은 납니다. 자, 그 프놈펜도 역시 또 메콩강입니다. 메콩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밤에도 뭐 여러 가지 바도 많고 음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놈펜에서 그 강 옆에 나라죠. 뭐 베트남 등등등 가는 뭐 태국서부터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도 많이 이제 뭐 그것도 사람마다 좀 틀리지만은 시내버스라 그래가지고 밤에 자가지고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접국가로 가는 그런 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라오스의 비엔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태국바 우돈탄이라고 태국의 어떤 조그만 도시로 이산 지역이죠. 가는 게는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푸놈펜에서도 베트남이랄지 가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는 좀 편하게 어떤 철도보다는 버스가 훨씬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라오스에 대한 얘기야, 캄보디아 얘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